여기인데 원소의 주기성이라는 걸 할 거거든. 우리가 원소라고 하는 애들을 기초를 좀 잡는다면 원소 기호를 우리가 써요. 이렇게 얘를 X라고 해보자. 원소 기호를. 그럼 이 X라는 원소 기호 밑에 여기에 원자 번호가 먹여져요. 이렇게 원자 번호. 그리고 우리가 여기는 질량수 이렇게 먹여주고요. 아울러 하는 김에 여기는 요 숫자가 써 있는데 A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A 수만큼의 전자를 잃었다라는 뜻이 돼요. 표현이. 그 다음에 A 마이너스는 A 수만큼의 전자를 얻었다가 되고요. 이런 표현으로 되는 것들이 이온이거든요. 이걸 먼저 아시고 우리는 그 X라는 원소가 어떠한 주기성을 갖느냐. 뭐 앞서서 이 책의 내용의 앞부분은 원소가 어떻게 해서 우주에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 외 무거운 원소들의 어떤 발생 이런 것들은 별의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지금 단어는 그런 원소들이 옛날부터 과학자들이 많이 찾았단 말이죠. 근데 그것들이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는 얼마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과학사를 잠깐 보면 제일 먼저 원소들을 분류하기 시작한 건 데베라이너라는 과학자예요.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원소가 얼마 없었어요. 근데 3개씩 성질이 비슷한 애들을 묶기 시작한 거죠. 몇 개 못 묶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원소가 없었으니까. 그럼 그 사람의 세상 원소는 어떤 원리인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봅시다. 리튬이 있는데요. 3번이에요. 질량수가 7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트륨을 같이 묶고 칼륨을 묶었다는 거지, 얘가. 19번 39짜리를. 그랬더니 이 둘의 질량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눴더니 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23. 이런 식으로. 알겠지? 이게 세상 원소들을 서를 주장한 데베라이너의 얘기고, 원소가 이제 점점점 많이 발견됐겠지? 시간이 이제 지나서 류렌즈라는 사람이 원소들의 성질을 쭉 세워놓다 보니까 8번째마다 그 성질이 바뀐다는 걸 알게 됐고, 이 사람이 최초로 요 사이엔 누가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예상하기 시작해요. 원소를 다 우리가 발견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8번째마다 화학적인 성질이 바뀐다. 자, 그 다음에 현대의 주기율표와 제일 비슷한 걸 만든 과학자가 이 사람이거든. 멘델레예프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원자량 순으로, 사실 질량수라고 생각해도 괜찮거든요. 이거대로 얘들을 쭉 나열하기 시작해요. 지금과 비슷하지만 예외가 나타난 거죠. 어떤 게 예외로 뜨느냐면 이제 18번 아르곤하고 19번 칼륨에서 원자량이 바뀌어요. 얘가 더 크거든요, 원자량이. 그 다음에 뭐 27번 니켈하고 그 다음에 28번 코발트 요 사이가 또 바뀌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정밀한 기구가 발견되고 해서 모즐리라는 사람이, 모즐리라는 분께서 X선 회절 실험을 통해서 현재의 원자 번호 순서를 만들어냅니다. 이 원자 번호가 양성자의 숫자라는 걸 알아내죠. 모즐리라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런 원소들을 쭉 나열한 주기율표라는, 그러니까 현재서 이 사람이 이제 주기율표를 만들어내거든요. 현재 주기율표를. 얘를 완성합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그래서 주기율표가 완성됐고, 여러분들은 자, 보통 세로줄이 18개, 가로줄이 7개짜리 주기와 족을 갖는 주기율표를 보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 책에서 보시면 주기율표에 대한 얘기가 쭉 써 있어요. 우리가 원소라고 한다. 뭐 108종의 원소가 있다. 근데 뭐 110까지 있다는 거예요. 110종.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애들까지 포함해서 110종까지 있고, 우리 주변은 다양한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원소들이 말입니다. 뭐 분류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본다면, 보세요. 이들이 어디쯤에 위치하냐면, 원소라고 하는 애들은 비교적 단단하고 전도성이 좋고 이런 애들 금속 원소와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금속 원소라고 한다면 뭐 자유전자가 존재해서 생기는 성질이 더 많고, 비금속 원소라 한다면 이들이 그 자연계에 존재할 때는 분자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면서 물질이 되거든. 그리고 얘들은 무슨 결합을 하게 되면 화학결합을 통해서 물질을 만들어요. 이때 이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있죠. 뭐 광택이 있어요, 뭔 특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나오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보편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냥 금속은 이런 성질을 떴다, 뭐 요 정도? 금속 원소는 요 정도만 알아둡시다. 누가 존재한다? 자유전자가 있다. 걔 때문에 열, 전기, 전도성이 좋고 이런 거죠. 자유전자 때문에. 그 얘 때문에 고유 광택이 있고 산란하니까 빛을. 얘 때문에 보핀성이라고 하는 연성, 퍼짐성, 전성, 이게 어떻다? 좋다 정도? 비금속은 그렇게 뚜렷한 특징은 없어요. 비금속들은 그냥 전기도 잘 안 통하고 열도 잘 안 통하고 공유결합하고, 대신 이제 아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A 플러스 마이너스 써줬듯이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아줬으면 좋겠어. 금속은 이런 성질이 있어요. 비금속은 이런 성질이 있어요. 해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전자의 움직임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과학은 뭐 학문이라고? 전자의 학문이기 때문에 전자의 움직임을 알아두는 게 좋아요.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요렇게만 알려줄 테니까, 뭐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에서 찾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옆으로 있는 게 뭐라고 그래요, 보통? 주기율표에서 이건 알고 들어가자. 주기율표는 원소들을 쭉 110여 종의 원소들을 규칙적 성질에 대해서 놔뒀는데, 일단 세로줄, 그걸 우리가 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족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최각에 존재하는 전자들의 숫자로 족을 정했다. 근데 이게 21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을 세로줄로 놨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도 않거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일부분만 보는 거예요. 일부분만. 알았지? 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1번부터 20번 원소만 본다면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기율표의 무슨 줄에 해당되고 세로줄에 해당되고 이런 거죠. 세로줄에 해당되고. 참 시끄럽게 찡찡거립니다, 얘가. 이놈아. 주기율표의 세로줄에 해당되고요. 현재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정도?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이 원소들의 성질을 결정짓는 게 최외곽에 뭐예요? 전자의 수거든요.
최각의 전자수가 동일한 애들이 거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동족원소라고 합니다. 근데 또 이런 말도 해요. 최각 전자수라는 표현을 반응성으로 비유하면 원자가 전자수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알겠어요? 최각 전자수도 있지만 요거랑 비슷하지만 다른 말로 뭐가 있다? 원자가 전자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자의 뭘? 값어치를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최각 전자수만 이렇게 써놓고 원자가 전자수는 바로 밑에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우리가 족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1족을 우리가 무슨 금속이라고 부르냐면 알칼리 금속이라고 불러요. 얘들은 물하고 반응을 되게 잘하고 물에 들어가면 이 성향을 띈다고요. 알칼리라는 게 염기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알칼리성. 그 다음에 17족. 얘를 할로젠 원소라고 불러요. 비금속 원소들이거든. 그리고 18족. 비활성기체라고 불러요. 우리가 얘들의 최각 전자수를 설명을 하면 1족부터 17족까지는 최각의 전자수가 원자가 전자수랑 동일합니다. 하지만 18족에서 최각과 원자가 전자수는 갈려요. 분명하게. 얘들은 원자가 전자수로 말하면 얘들은 뭐다? 빵입니다. 빵. 이건 무슨 말을 의미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가 어떤 화학적 성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거는 우리가 알고 있거든. 그런데 그런 성질을 갖는 애들이 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화학적 성질을 거의 결정짓지 않는다. 왜 그런가를 밑에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다시요. 이런 애들이 최각의 전자수를 따져보면 1족은 1이고 얘는 7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또요 2 또는 8 이렇게 있어요. 1번부터 20번 사이에. 하지만 그들의 반응성을 결정짓는 화학적 성질을 결정짓는 원자가 전자수를 보면 얘 1, 7입니다. 똑같이. 근데 얘는 0이에요. 화학적 성질을 뭐한다? 갖지 않는 안정한 상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주기는 뭐냐? 주기율표 가로줄을 말해요. 주기율표에 뭐를 말한다? 가로줄을 말한다. 이렇게 가로줄. 가로줄이니까 얘들은 단순하게 뭐라고 생각하면 좋냐면 이거는 제가 보호전자껍질 모형을 보게 되는데 보호전자껍질 모형에서 원의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원의 숫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심점이 뭐예요? 핵이라고 한다면 여기 핵이면 여기에 이제 원을 우리가 그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애를 몇 주기라 부르고 1주기 원소들은 요 원이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원이 또 하나 있고 이런 몇 주기 원소고 2주기 원소고 이런 것을 과학자들끼리 약속했단 말이야. 그리고 원은 이 주기가 커지면 전자의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라고 꼭 기억합시다. 다시요. 이 주기는 원의 숫자이기도 하면서 원의 크기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핵으로부터 가까워요, 멀어요? 핵으로부터 멀죠. 원이 커지면. 그러면 그 껍질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어떻다라고 보자? 높다. 그러면 외부로 도망가는 데는요, 큰 원에 존재하는 전자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이 우선시하게 도망갈 수 있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로 따졌을 때 쌤이 주기율표상에서 얘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애들을 줄 테니까
주교를 빼서 그냥 무의미하게 금속 비금속 따지고 넘어가지 말고 금속 비금속 이렇게 보자. 잘 봅니다. 흔히들 우리가 2번 헬륨이 있고요. 10번 네온이 있고요. 18번 아르곤이 있어요. 얘들이 다 몇 쪽이에요? 18쪽이에요. 소위 안정한 전자 배치요. 그쵸? 근데 2번 헬륨을 따른 애, 너희들한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애가 얘예요. 3번 리튬이요. 물론 4번 페릴륨도 따라요. 얘네들 엄청나게 주면. 근데 얘는 3번은 잘 봐요. 10번으로 갈 수도 있고 2번으로 갈 수도 있지만 얘는 어떤다 이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 갔어요? 이렇게 되면 얘는 양성자는 그대로 3개인데 전자가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어서 그냥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 전자 배치가 2번 헬륨을 따라가는 거죠. 자, 10번 네온을 따른 애는 누구냐라고 한다면 이런 애들이 따르더라. 자, 여러분 지금 그려놓은 저 7번, 8번, 9번은 전자를 모두 받는 애들이겠죠. 이런 애들을 대부분 뭐라고 하자? 이런 애들을 대부분 비금속이라고 불러요. 근데 11번 나트륨, 12번 마그네슘, 13번 알루미늄 또한 전자를 이동시킬 수 있거든. 그럼 얘들도 버리는 게 나아, 받는 게 나아, 얘들은? 버리는 게 낫죠? 왜? 10번을 따라가니까. 이런 애들을 금속 원소라고 한다. 그러면 비금속 원소들의 특징은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전자를 몇 개 받아요? 이렇게. 음이온이 되더라. 그 다음에 산소는 음이온이 되더라. 플로린은 음이온이 되더라는 거죠. 이런 걸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따르기 위해서 전자를 받는 애서, 받아서 무슨 이온이 되는? 음이온이 되는 애를 뭐라 부르자? 비금속 원소의 특징이라고 외워두고, 그 다음 얘들은 오히려 전자를 버리죠. 11개 있던 전자가 버려짐으로 인해서 양성자가 되려 하나 더 많은, 그러니까 전자가 부족한, 양성자가 많다는 표현보다는 전자가 하나, 둘, 세 개가 부족한 이런 양이온이 되는 애들이 금속이다라고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몇 개를, 6개를 앞으로 이렇게 부르자. 세트 1이다 라고 부르자. 알았지? 그럼 이제 세트 2도 한번 봐야 되겠다. 18번을 따른 애들은 인, 황, 염소. 이 아이들은 다 전자를 받겠지. 그래서 3가, 2가, 1가. 이런 애들이 무슨 원소다? 당연스레 비금속이다. 비금속 원소들은 전자의 이동을 통해서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면 음이온이 되더라. 그 다음엔 칼륨 20번 칼슘이 있다면 얘들은 이렇게 전자를 잃어버리는 이런 전자 이동을 보이더라. 이런 애들이 금속이다. 자, 이때 이온이 되면 있잖아요. 이 껍질이 같아져요. 누구랑 같아지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를 세트 2로 놓는다면요. 모든 원자들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런 모습. 여기에 이제 전자가 노란색에는 2개. 왜? 얘가 노란색이거든. 껍질 요거. 여기에 전자가 2개 있는 이런 꼴이거든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빨간색 두 번째 껍질은 전자가 8개가 있어요. 10개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배치를 쫓아타고 해서 헬륨이나 네온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여기에 있지만 얘는 같지는 않으니까 대괄호를 쳐서 원래 얘는 전자를 잃어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표시를 이렇게 해요. 알겠죠? 마찬가지로 얘들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표현은 똑같이 보세요. 안쪽에 노란 껍질 그리고 바깥쪽에 빨간 껍질. 그럼 여러분들은 안쪽에 노란 껍질엔 전자가 2개 들었고 빨간 속에는 뭐 8개 들었고 근데 얘들은 대괄호를 쳐주고 이러면 얘가 아닌 거죠. 지금 플로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일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아, 얘는 전자를 받아서 저런 전자 배치가 되었다. 알루미늄, 얘도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노랗고 빨갛고 해서 전자가 10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얘는 3개를 잃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출제자들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묻는 말 중에 7, 8, 9 얘들은 몇 주기 온 소냐? 그럼 2주기거든요. 2주기. 11, 12, 13 얘는 3주기거든요. 얘들은 원래도 원이 2개고 근데 그 2개의 대괄호가 들어온 것 뿐이지만 얘들은 원이 3개였어요 원래. 근데 2개로 들어온 이걸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얘는 원래 몇 주기였느냐? 원자로 3주기였다 라고 물어보는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트 2도요. 얘는 18번이니까 노란 거에 전자 2개, 빨간 거에 전자 8개, 그 다음에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자가 총 18개가 존재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표현한다면 칼슘 표현해 볼까요? 얘는 일단 노란 거 전자 2개, 빨간 거 전자 8개 존재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파란 것까지 그려놓으면 여기까지는 누구야? 아르곤이잖아. 근데 아르곤이 아니잖아 얘는. 그래서 대괄호를 쳐주고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칼슘 이온의 표시가 되고요. 그럼 원래 칼슘은 하나 더 있었던 거죠. 4주기. 그래서 이런 애들이 몇 주기? 4주기. 얘들은 몇 주기? 3주기. 그래서 우리는 세트 1, 세트 2, 2, 3주기와 3, 4주기를 따질 때 보편적으로 전자를 잃어버리는 애들이 무슨 원소고? 비금속 원소. 무슨 이온 잘 되는? 음이온 잘 되는. 그 다음에 보통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애들. 그 얘들이 무슨 족? 금속 원소인데 우리는 얘를 15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18족이 되기 위해서 전자를 3개 받는 얘를 16족, 얘를 17족이라고 부르는데 얘들은 1족, 2족, 그 다음에 3부터는 10을 붙여 불러요. 전이원소 3족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통 1족부터 18족, 그러니까 3족부터 12족은 다루지 않는다. 밑에 4주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걔는 다루지 않고 1족부터 2족, 13, 14, 15, 16, 17까지 다루는, 우리가 다루는 주기율표상의 과정이에요. 이 몇 족이라고요? 얘는 원자 번호가 족이거든요, 그냥. 3주기들은. 15족. 얘가 16족. 얘가 17족. 1족. 4주기죠, 얘는. 2족. 여기서 끝. 요렇게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금속이 이런 특징을 갖고 비금속이 저런 특징을 갖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자를 얻고 그 다음에 전자를 잃고 이 과정을 좀 보자. 그럼 여기서 본 김에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좀 어려운 말인데 잘 들어봐요. 우리가 반응성이란 말이 나와요. 이 교재에. 뭐 금속 반응성, 비금속의 반응성.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얘가 되는데, 물질이 되는데, 특히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온 결합하는 데라고 보세요. 다시 말해서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는 성질을 말하는데
금속은 금속끼리 비교하시고 비금속은 비금속끼리 비교해 봅시다. 얘는 전자를 몇 개 잃어버려야 안정한 이온이 된다? 2개. 그럼 이건 뭐 의미하느냐? 여러분 스펙트럼에서도 여러분들이 봤듯이 전자를 흡수하고 방출하는 건,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하는 건 전자예요, 전자. 지금 여기들이 전자들이 다 나가는 거잖아. 그럼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지. 그럼 얘는 전자를 몇 개 잃어버리고 하나만 잃어버리면 돼. 얘는 몇 개 잃어버려? 2개. 그럼 누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얘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한 명이 가출하는 건 감당이 되는데 2명 가출하면, 그죠?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럼 이 셋 중에 누가 이온화되기 제일 편하냐? 얘가 안정한 전자 배치가 제일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1족, 2족, 13족이 있다면 1족이 반응성이 더 큰 겁니다. 금속성이 좋다. 그럼 반대로 얘들은 받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에너지를 방출하고 애들이 들어오겠지. 그러기에 얘가 제일 편하다. 17족이. 이제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가 잘 들어봐요. 얘는 몇 죽이래요? 3죽이면 껍질이 몇 개 있는 겁니까? 3개 있어요. 얘는 4죽이면 껍질이 몇 개 있는 거죠? 좋습니다. 똑같이 바깥쪽에, 가장 바깥쪽에, 이 바깥쪽에 전자가 있다고 칠 때 누구 원이 더 커요? 얘가 원이 더 크죠? 그럼 여기 있는 전자가 도망갈 때 에너지가 적게 들겠죠? 그럼 둘 중에 누가 반응성이 크다? 얘가 큽니다. 알겠습니까? 같은 누구라도, 같은 일족이라도 주기가 큰 애들이 반응성이 크다고요. 그럼 반대로 들어갈 때는 오히려 2주기는 껍질이 몇 개예요? 2주기는 2개고 3주기는 3개라면 얘가 더 음이온되기 좋아요. 알아서 핵과 가까운 곳으로 끌려들어가기가 훨씬 편합니다. 이런 걸 반응성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야 될 내용이죠.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쭉 넘겨보면 그 페이지 47쪽까지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알았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였냐? 일단 주기율표상에서 최각전자를 알 수 있어야 되고, 최각전자 수나 원자과 전자 수나 가장 큰 원에 존재하는 전자의 숫자를 따지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18족은 최각의 전자는 그대로 읽어줘도 되지만 18족은 이렇게 전자가 들고 나지 않아요. 그래서 얘들 자체는요, 그럴 들고 날 수 있는 여유의 전자의 숫자가 없다. 그래갖고 빵이라고 그래요. 원자과 전자수. 알겠죠? 그거 조심하시고. 다음에 우리가 반응성을 따졌을 때 금속은 금속끼리, 비금속은 비금속끼리 따진다면 금속은 같은 족이라도 원이 많은 주기가 큰 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고, 그 다음에 비금속은 오히려 원이 적은 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컸다라는 거 정도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페이지 넘겨보세요. 48쪽. 이제, 네? 그럼요. 갔다 와도 되죠.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다뤄야 될 족이 2개가 있어요. 전체의 족을 다루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얘만 다룹니다.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 알칼리 금속이 몇 족이었어요, 여러분? 1족이었고요. 할로젠은 몇 족이었죠? 그럼 아까 세트 1, 세트 2를 봤잖아? 1족은 전자를 잃기 쉬운 거고 17족은 바로 옆으로 가도 되니까 전자를 얻기 쉬운 거다. 요 정도는 알고 출발하면 괜찮다. 알았니? 그래서 알칼리 금속과 그 다음에 할로젠 원소들의 특징, 이런 거에 대해서 달아보도록 합시다. 실제로 여러분, 알칼리 금속부터 따져본다면 알칼리 금속이 어떤 애들입니까? 라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응성을 따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제일 어렵고 힘들게 풀어요. 근데 금속이잖아요.
존재를 잘 잃어버리는 성질이다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일단 여러분 알칼리 금속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알칼리 금속은 어떤 성질이 있느냐? 첫 번째, 예를 든다. 근데 아까 배웠지만 이런 광택은 누구 때문에 띄는 거지? 알칼리 금속만이 갖고 있는 자유전자 때문에 띄는 거야. 맞죠? 은백색 광택을 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밀도가 작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대부분 밀도가 작다라고 한다면 누구에 비해서 작냐예요. 같은 금속들에 비해서 작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건 물보다 어떠냐는 거죠. 대부분 보면 리튬이나 이런 것들은 물보다 작기 때문에 물 위에 딱 떠요. 조금 칼륨 쪽으로 갈수록 물보다 좀 크고요. 그러니까 그냥 비교적 밀도라고 하면 부피분의 질량이자면 그냥 무거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가볍다는 얘기예요. 금속 치고는 가볍다. 알았지? 그 다음에 무르다. 두 번째, 나무칼로 쉽게 잘린다. 왜 하필 나무칼이냐? 해보면 알아요. 쇠로 된 칼 자르다가 운명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물기가 조금이라도 묻었다가 난리 부르스를 춥니다. 알았어요? 그게 이제 반응성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바로 반응성이 크다. 이게 문제인데 오늘의 키포인이에요.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 해서 커다랗게 두 개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 물과의 반응성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 공기 중 산소와의 반응성입니다. 그럼 여기서 반응성이 뭐냐고요? 아까 세트 1에서 봤듯이 전자를 잃어버리는 성질이에요. 금속은 무조건 반응성이 전자를 뭐 잃어버리는 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곧 양이온화 잘 되는 성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알칼리 금속 1족 원소들은 다른 2족과 13족 금속보다는 이 성질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걸 우리가 M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한다면 얘가 이렇게 변하면 전자를 몇 개 잃어버려요? 하나 잃어버리잖아요. 맞지? 이게 반응성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네. 전자가 도망가려면. 그치? 더군다나 이렇게 M 플러스가 되면 혹시 알아요? 얘가 무슨 결합하는지. M 플러스가 되면 무슨 결합할까요? 잘했어요. 근데 이거 아는 친구들이 별로 없죠, 사실. 공부 좀 했네요, 어디서. 그죠? 원래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는 게 이온 결합이잖아요. 얘들은요, 이온 결합하려고, 지들끼리만 반응하거든요. 금속 결합이라 해도 자기 자신하고만 반응하는 성질이 있는 아이가 화합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전하를 띠게 돼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말들,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 화합물 되려는 성질을 보시면 돼요. 화합물 되려는 성질이에요. 근데 금속이 화합물 되는 경우는 이온 결합밖에 안 되거든요. 양이온 되는 성질을 지금 보는 거라고요. 그럼 얘들이 전자를 잃는 게 물하고 반응해도 전자를 잃고요. 산소랑 반응해도 전자를 잃더라는 거야. 그래서 M이라는 알칼리 금속이 물이랑 만나더니 이게 되더라는 거죠. 플러스
이게 되더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맞추기 위해서 앞에다 1 딱 쓰. 안 써도 되겠다. 그죠? 왜? 수소 2개, 산소 하나. 얘만 있어주면 끝나네? 이게 끝이네요. 맞죠? 그럼 여기에다가 M에다가 누구만 집어넣으면 돼? 알칼리 금속만 넣어주면 되거든. 알칼리 금속이 누구누구 나와? 리튬, 나트륨, 그 다음에 칼륨, 요 정도? 굳이 하나 더 넣은 다음에 루비디움, 요까지. 알았어? 그래서 얘가 3번, 누렌지 옥타브 설해에서 8번째, 8번째. 여기는 18번째, 이렇게. 2, 8, 8, 18, 18, 32 이런 식으로 가요. 원자 번호가. 여기다 쟤만 넣어주면 돼요. 여기다 누구 넣을까요? 리나, 깔로스, 누구 넣어줄까? 마음에 드는 애 불러봐요. 아, 좋아요. 리튬을 넣어볼게요. 그럼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든. 리튬이 물과 반응하면 산화리튬이 되고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렇게. 리튬은 또 여러분 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얘는 떨어뜨리자마자 물 위에서 휙 반응해요. 그럼 수소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이 수소기체는요 가연성 기체다. 불에 잘 탄다고 폭발할 수 있다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그래서 얘는 이 금속은 물하고 접촉을 피해야 돼요. 어디다 보관한다? 석유나 벤젠에 보관해야 됩니다. 물하고 안 섞이는 애들. 공기 중에 산소 반응 봐봐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인데 M이라는 알칼리 금속이 산소랑 반응하잖아. 니네 산소가 아까 마이너스 몇 가였냐? 8번이니까 10번이 되기 위하여 2까지? 그래. 2가 마이너스가 플러스 1가랑 반응하려면 덩어리가 돼야 되거든. 덩어리들은 화학식으로 나타날 때 간단한 조성비로 나타내. 전하의 합이 0이 되게. 그럼 M 플러스 몇 개 있어야 2가랑 2가 마이너스 만나서 0 될까? 2개. 그래서 얘가 돼. 이런 식으로. 이게 이온결합 물질이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를 무슨 색? 은백색이라고 얘기해. 알았냐? 근데 그게 산소랑 반응하면 이렇게 바뀌어. 그치? 이게 누가 제일 빨리 색깔이 변할 거냐는 거지. 일로 가서 원의 개수가 많아지겠지, 점점점. 그지? 그래서 전자재 에너지가 높겠지. 이게 반응성 큰 애들. 그러니까 얘들은 원이 많을수록 큰 거야. 왜? 큰 원일수록 전자가 에너지가 세거든. 작은 에너지로도 금방금방 반응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누굴 쓸까, 누구? 대표적으로. 리튬을 했고. 설마 나트륨 하진 않겠죠? 루비디움. 야, 알비. 립인 줄 알았어요. 갈비 맛있죠, 그죠? 루비디움을 예를 들어주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텐데. 자, 이렇게요. 산화 루비디움. 얘 또한 은백색 광택을 떴는데. 자, 이 정도 되면요. 얘를 단면을 싹 은백색으로 바꿨죠. 깎는 순간 싹 바뀌어요. 시커멓게. 알았어요? 아, 리튬보다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걸 봤잖아. 반응성이 매우 크잖아. 위험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어디다 보관한다? 석유나 벤젠에 보관을 해야 돼요. 이 금속들은. 알겠습니까? 이 아이들은 무극성 분자들이에요. 분자로 되어 있는 용매다. 물하고는 반대 성향을 띠죠. 알겠어요? 그래서 저기다 보관한다. 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제라겠는데, 마지막 하나. 제가 물에 녹으면, 여기 보이죠? 야, 이거 큰일 났네. 응? 완전히 식을 잘못 썼어요. 미안해요. 이게 돼야 되는데. 수산화 리튬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하네요. 그리고 이가 붙고, 여기도 이가 붙고, 이래야 식이 완성이 되죠. 어이구,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이거. 알았습니까? 식 자체를 엄청 잘못. 다행이네. 여기서 하다가 발견해서. 뭐냐면, 물에 녹잖아요? 물과 반응하여 무슨 성을 띈다? 알카리성을 띈다. 이러면 지시약에 해당되는 페놀프탈레인이 있어요.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페놀프탈레인? 얘가 용액이라고 균일 혼합물이 되었을 때 공통적 특정 성질을 지닌 애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산성과 염기성이 있어요. 그 중에 무슨 성일까요? 얘는 염기성이란 말이에요. 알칼리니까. 알았니? 그래서 이 지시약 페놀프탈레인 색이 무색이었다가 이렇게 바뀌어요. 붉은색으로. 이게 바로 알칼리성, 염기성을 뜻해요.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이 공통적 성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서 배우겠지만 얘들은 알칼리성이라고 같이 우리가 딱 규정을 짓는 건 공통 이온으로 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산화 이온이죠. 그러니까 쟤들은 물에 들어가면요, 수산화 리튬이 되든가 수산화 나트륨이 되든가 수산화 칼륨이 되든가 수산화 루비듐이 되든가 이런 식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공통적으로 물속에 있으니까 얘들이 이렇게 존재하죠. 물속에서 이런 식으로 존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건 얘죠. 공통적으로 수산화 이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두 붉은색을 띱니다. 누가 더 진하고 옅고 없어요. 알았어요? 이런 성질까지 띄는 게 누구라고? 바로 일족 알칼리 금속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두 번째 할로제는 뭐냐? 사실 할로제는 그나마 조금 덜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얘가 몇 족이라고 했어요? 17족이라고 했잖아. 그지? 얘들의 특징은 뭘까? 일단 여러분, 얘들은 비금속이잖아. 음이온화되는 성질을 갖는 비금속들은요, 자기 자신과 만나서 뭘 한다? 공유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런 물질인 분자를 만들죠. 그래서 할로젠에 있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플로린, 염소 9번이죠 17번이죠 그 다음에 35번 브로민, 53번 아이오딘까지 얘들은 모두 자연계에서 이렇게 이원자 분자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속처럼 저렇게 Li, Na, 칼륨, 루비듐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F2, Cl2, 브로민2, I2 이런 식으로 존재해요. 이게 바로 분자 형태라고 하거든요. 공유결합의 분자 형태. 그러니까 얘들의 특징입니다. 그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때도 보시면 할로젠 같은 경우는 그냥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한 이런 것들, 그리고 얘들은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F2, 그 다음에 Cl2, Br2, I2 이렇게 썼는데 얘들의 상태를 보잖아. 얘는 기체, 얘도 기체. 근데 얘가 또 액체로 존재해요. 브로민이. 브로민수라고도 하거든요. 얘는 또 고체로 존재하고. 색깔을 보잖아. 실제로 여기 다 뭐 다망색, 황록색 이런 말씀 요즘에 그런 거 안 쓰고요. 옅은 노란색. 그 다음에 노란색. 얘는 이제 젓갈색이란 말을 쓰거든. 젓갈색.
뭐겠냐? 붉은색과 갈색이 오묘히 섞인 색? 적극 공감을 해주는구나. 얘는 보라색이라고 하는데 어떤 색? 흑자색이라고. 보라색인데 진한 거. 흑자색. 그죠? 그런 식으로. 자, 요런 형태로 존재하는 게 25도씨에서 요런 형태로 존재해요. 알겠지?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 반응성이지. 반응성이잖아. 비금속 반응성이 다른 음이온 되는 원소들보다 커. 16족, 15족보다도 얘가 훨씬 크거든. 근데 같은 17족이라 할지라도, 자, 원의 개수가 적고 작은 이 번호가 작을수록 음이온 되기 쉽다라고 보면 돼. 비금속성이 좋다. 알겠니?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음이온이 잘 되면 결국 저 1족인 양이온과 무슨 결합 잘하겠냐? 이온 결합 잘해. 1족 알칼리 금속과 이온 결합 잘한다. 그 대표적으로 이런 거지. 뭐 LiCl, NaCl, KCl, RbCl. 이거 누구예요? 염화이온이잖아, 애들이 다. 그럼 앞에 있는 애들은 누구냐? 알칼리 금속의 양이온이잖아. 둘이 결합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얘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수소 원자와 결합을 잘해. 얘들은 공유결합이라는 결합을 하거든. 분자를, 극성 분자를 만들어. 극성 분자가 된다라고 하자. 그래서 HF, HCl, HBr 이렇게 해요. 알았니? 그래서 요걸 만들면 얘가 뭐냐면 산성을 띠는 거거든. 얘가 얘들의 산성도를 보잖아. 그러면 이렇게 쓴다. 이거 너무 작다는 건데 아까 얘기했잖아. 플루론이 제일 뭐야? 원이 적잖아. 그럼 수소로 꽉 잡고 안 놔. 원래 니네 산이라는 거는 물에 녹였을 때 수소이온을 잘 떨어뜨려야 강산이다. 안 떨어뜨려야 돼. 알겠니? 이게 누구라고? 바로 할로젠의 성질이다. 오케이, 바리? 그러니까 이온 결합도 하고 공유 결합도 하는 그런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다. 자, 그 뒤에 원자의 전자 배치라는 이 파트는 이미 니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지? 무슨 얘기냐? 앞으로 원자의 전자 배치를 우리가 볼 때 이렇게 할 거라고 약속을 하는 거야. 이 전자 배치는 보의 전자 껍질 모형을 응용한 거거든. 원래 보는 수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원을 도입을 했는데 과학자들이 간단한 전자의 에너지를 표현하기에는 제격이다라고 해서 쓴 거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1주기는 핵에 원이 하나, 2주기는 원이 몇 개? 2개. 3주기는 원이 몇 개? 3개. 이렇게. 4주기까지 본다고 그랬죠? 원이 몇 개? 이런 식으로 그려서 표현한다. 근데 니네 1주기는 원소가 몇 개 있지? 2개 있잖아. 그래서 전자가 2개가 최대고, 그 다음에 2주기는 총 10번 네온까지 있으니까 전자가 10개가 최대지. 3주기는 이렇게
18개가 최대고. 정성스럽게 찍어야지. 여기에 총 10개, 그 다음에 18개, 그 다음에 마지막에 2개, 20번까지 여러분들이 보는 거야. 알았어? 요게 보호 전자 껍질을 표현하면 주기와 족을 쉽게 할 수 있거든. 자, 내가 여기 예를 하나 들어볼게. 몇 죽이냐는 거지. 보는 순간 2죽이잖아. 그리고 족을 하려면 여기보다 바깥쪽 몇 족이냐? 3족. 몇 족? 그렇죠. 13족. 그리고 여기 안에는 전자가 2개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5번. 이거로 추론해서 풍소구나. 이해갔냐?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3개 이상부터는 10을 붙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알았죠?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까? 몇 주기? 3주기이며 몇 족? 1족이며 전자는 몇 개 있어야 될까요? 2. 이 안에 10개 있는 건 알죠? 그럼 총 전자의 숫자가 양성자 숫자니까 11번이며, 그렇죠? 원소기호 볼까요? 원소기호 나트륨.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여러분, 나트륨은 우리가 배운 애 중에 알칼리 금속이에요, 할로젠이에요? 알칼리 금속이겠죠. 그죠? 1족 원소니까. 맞습니까? 자, 그럼 하나 더. 얘 최외곽 전자 몇 개일까요? 최외곽이랑 가장 큰 원 있는 거 몇 개? 3개. 원자가 전자수는요? 맞았습니다.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겠죠? 최외곽 전자수 몇 개? 1개. 원자가 전자수 몇 개? 1개. 실제로 여러분들 1족부터 17족 두 가지 같다고 했잖아요. 원자가 전자수는 누구만 조심하자는 거죠? 18족만 조심하자는 거죠. 알았습니까? 자, 여기까지 했는데 사실 우리는 뭐까지 배웠어요, 여러분들? 얘가 이온이 될 때. 맞지? 뭐를 표현한다? 대괄호를 써주고 잃거나 얻은 전자를 표현했는데 그거 한번 해보자, 얘들아. 이 세트 몇이야? 원이죠. 약속을 했잖아. 세트 1은 누구를 따라가고 2, 3주기 세트 1 10번 네온을 따라가고 3, 4주기 세트 2는 18번 아르곤을 따라가자. 그럼 얘는 세트 누구를 따라간 거야? 1. 그래서 10번 네온을 따라간 거야. 그래서 얘를 내가 이렇게 썼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했어. 이렇게. 얘를 이렇게 써보자. X는 몇 쪽의 원소냐? 8. 와우! 그렇죠. 3주기 원소죠. 원래 원이 3개였던 애예요, 얘. 왜 전자를 몇 개 잃어버려서 저렇게 된 거야? 2개 잃어버려서. 그래서 얘 원자 번호 몇 번일까? 지금 전자 10개인데? 아니죠. 2개 잃어버려서 10개라고. 그래도 12번이죠. 원자 번호 12번. 누굴까요? 나트륨 옆에. 마그네슘. 다시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갑자기 지금까지 잡았는데, 그죠? 여러분, 얘가 M이에요. M. 플러스 1가네요. M은 몇 주기 원소 원래? 얘 세트 2잖아요.
잃어버린 거잖아. 그럼 얘가 세트 2면 누구 전자 배치를 따르니? 18번. 18번을 따르잖아. 그지? 전자를 잃어서 18개가 됐다니까. 하나 잃어서 몇 번이야? 원래 19번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얘는 껍질이 몇 개 있는 애라고. 사주기 원소라니까. 얘 사주기. 원자 번호 몇 번? 19번. 이렇게. 누구냐? K. 칼륨이라고. 양이온만 나와 시험엔. 음이온들은 안 나오기 당연히. 한번 해볼까 음이온? 서운하니까. 야 이래봐. 이거 세트 1이야 2야? 1. 10번 네온 따라가지? 그럼 얘를 이렇게 표현한다면 Y는 몇 주기 원소겠어 원래? 2주기지. 그냥 전자만 들어온 거잖아 얘는. 그지? 몇 번일까? 원자 번호 11. 전자를 얻은 거라고. 니네가 지금 왜 이걸 이해를 못하는 줄 알아? 원자는 원래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동일해. 알았어? 원래 동일하다고. 근데 얘는 10번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랐잖아. 근데 마이너스 1가야. 무슨 뜻이야? 전자만 들어왔다 나갈 수 있거든? 전자가 들어온 거야. 마이너스 10이 된 거라고. 그런데 마이너스 1가가 되려면 플러스 얼마 있어야 돼, 거기에? 9번이라고 해. 알았냐? 얘는 9번이야. 누구? 너네가 지금 이걸 잘 못 읽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지. 원래 원자 번호라는 양성자의 숫자와 전자 숫자가 같은 게 뭐라고? 원자야. 이해가니? 근데 전자 배치가 10번, 18번을 따라간다고. 근데 얘는 10번을 따라간 애들이고 얘는 18번을 따라간 애란 말이야. 10번을 따라갔는데 전자가 부족한 거야 이건. 양성자는 그대로 있는데 전자가 2개 부족한 거지. 2개 부족해서 10번이 되었다면 원래는 12였다는 얘기잖아. 전자가. 알았어? 그 전자의 중성 원자일 때의 전자의 숫자를 알면 그게 원자 번호잖아. 얘는 18개를 따라간 건데 잃어버려서 18개가 된 거야. 하나 잃어버려서. 그냥 19번이고. 얘는 10개가 됐는데 하나 받아서. 그럼 원래는 9번이었다는 뜻이라고. 이해 가는 스키? 여러분 몇 주기? 2주기. 몇 번? 오 그렇죠 4번. 베릴륨이에요. N은 몇 주기? 그냥 읽으세요. 야, 음은 똑같아요. 3주기. 몇 번? 16번. 그렇지. 이뻐. 황 이거예요. 알았어. 2개를 받은 거니까. 이게 이해가 가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여기 있는 원자의 전자 배치 뭐 몇 개 뭐 쓰는 건 정말 그게 답니다. 다만 조심할 거 최각 전자수와 원자가 전자수는 다 같이 큰 원을 보고 찾는 건데 가장 큰 원 안에 있는 전자가 6개면 최각 전자도 6개고 원자가 전자수 6이지만 이거 조심할 거 2개 내지 그저 2개 내지 8개 내지 이런 거 조심하라고요. 최각의 2개가 가장 다 차일 때가 원이 가장 작을 때죠. 하나일 때. 그건 원자가 전자수가 0이다. 최각은 2지만. 다시 10번 네온도 마찬가지입니다. 10번 네온 최각 전자 8개 맞아요. 근데 원자가 전자수는 0이다. 얘도 최각 전자 8개 맞습니다. 근데 원자가 전자수는 0이다. 이런 식으로. 알았습니까? 최각 전자 2개. 원자가 전자수 0이다. 이것만 조심하자. 알겠니?
숙제 잘 해오시고, 여기 여러분들 숙제 했지? 넘겨봐봐. 했네, 여기는. 그죠? 좀 숙제를 따로 줘야 되는데. 아니야. 다시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 또 기초평가 볼 거야. 알았지?